안녕하세요. 제품의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길이 측정 방법으로 줄자, 그리고 레이저 줄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와 인디게이터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도기, 수평기, 사인바, 엔코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구현미경과 투영기,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차원 측정기 CMM이죠. 그리고 가장 정밀한 건 레이저 간섭계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오차가 중요하죠. 실제 길이가 요 값이라고 할 때 우리가 측정한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한 값에서 실제 값을 뺀 요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차는 측정할 때마다 반복되는 오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측정을 할 때 주로 요 영역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어스 에러 또는 고정 시스템 에러, 우리말로는 고정 오차라고 합니다. 이 고정 오차는 측정하는 장비 자체의 중심값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오차 같은 경우에는 요것 보정을 해서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오차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근데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위치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프리시전 에러 또는 랜덤 에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우연 오차인데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랜덤 에러의 가장 큰 원인이죠. 이 랜덤 에러는 이렇게 옆으로 옮긴다고 해서 랜덤 에러가 줄어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교정할 수는 없는 오차가 우리가 프리시전 에러, 랜덤 에러, 우연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마 정확도와 정밀도를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accuracy는 우리가 여기 타겟이 있을 때 타겟에서 측정값이 얼마나 많이 벗어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정확도는 이 서클 안에 드는 것이죠. 타겟에서. 자, 오른쪽의 정확도는 어떨까요? 여기가 이제 최종 원래 실제 값인데 여기가 오차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지요. 자, 정밀도라는 개념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것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측정 값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왼쪽은 측정 값들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지요. 오른쪽은 측정 값들이 요 안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더 정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정밀하다, 왼쪽은 accurate,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장비, 정밀한 장비 중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정밀한 장비가 중요합니다. 자, 정밀하면 이 녀석을 보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측정값들이 모여 있으면 이 측정값을 이쪽으로 모으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측정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밀한 장비는 보정을 통해서 정확한 장비, 정확한 특정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뭐 분해능, 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분해능은 이제 최소 눈금이죠. 자 같은 경우는 1mm가 분해능이 되죠.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센시티비티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차이를 우리가 센시티비티, 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능과 감도를 아무리 많이 높여 놓더라도 측정할 때마다 값들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밀해야 된다라는 프리시전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로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아주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상대적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다이얼 게이지와 인디게이터, 그리고 정해진 길이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블록 게이지, 하이트 게이지는 요 상대 거리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 이용하는 건 30cm 자죠. 0부터 30cm까지가 측정 가능한 거리고요. 정밀도는 1mm 최소 눈금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10m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는 줄자를 사용해야 되죠. 줄자로 가장 유명한 업체는 코메론입니다. 여기 코메론 줄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품에서 코메론 줄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품 줄자, 영어로는 테이프라고 합니다. 줄자 하면은 5m, 8m 이렇게 해서 다양한 줄자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줄자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레이저 테이프라고 합니다. 레이저로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여기 레이저 빛을 주로 이제 적외선인데요. 레이저 빛을 하나를 펄스를 하나 툭 쏩니다. 레이저 빛을 하나 펄스를 툭 쏘면 이 녀석이 앞으로 가서 부딪힌 다음에 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하고 걸린 측정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레이저 줄자가 되겠습니다. 거리 30m까지 측정이 가능하니까 아주 편리하고요. 그런데 정확도가 3mm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정밀한 자가 궁금하죠? 자의 정밀도가 1mm였다면 0.025mm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합니다. 공장에 가면 버니어 캘리퍼스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직경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목한 홈의 직경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의 깊이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용도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20c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눈금 입는 방법은 우선은 큰 눈금을 위에서 읽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에 작은 눈금을 아래에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란 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죠. 즉 0.001mm가 마이크로미터고요.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은 여기가 밀리미터입니다. 여기 밀리미터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미터를 읽게 되죠. 지금은 여기 7, 7.25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눈금이 0.01, 즉 이거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인데요. 가장 정밀한 거는 0.001, 즉 1 마이크로미터의 마이크로미터까지 존재합니다. 상대적인 거리, 차이만 측정하는 측정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여기에 보통 이렇게 선반이 축을 물고 돌아간다고 할 때 이 녀석이 제대로 물린지 보려고 여기에 이렇게 측정해 놓으면 요게 동심도가 맞으면 안 움직일 텐데 동심도가 안 맞으면 위아래로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양을 측정하는데요. 여기에
기어가 있고요. 이렇게 기어산이 있고 또 기어산이 맞물려서 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눈금 하나가 0.01mm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거 다이얼 게이지라고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보다 좀 더 정밀하려면 인디게이터, 다이얼 인디게이터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평면이 정확한지 보려고 밀링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 끝에 있는 루비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면 요게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럼 여기 기어가 있고 또 기어가 있고 기어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눈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인디게이터는 눈금이 0, 10 이렇게 해서 단위가 하나의 단위가 0.01이네요. 요 인디게이터는 0.01 눈금 하나가 0.01mm입니다. 가장 정밀한 인디게이터는 0.001mm 즉 1 마이크로미터의 인디게이터가 존재합니다.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유의해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 오차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비교적 높은 범위에서 높이 차이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하이트 게이지라고 합니다. 여기 넓은 정반이 있죠. 넓은 정반에 하이트 게이지를 올려놓고 대상물을 올려놓고서 여기다 딱 갖다 대면 높이가 측정이 됩니다. 우리 키 측정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 길이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블록 게이지입니다. 블록 게이지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정밀한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들의 길이가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기 블록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딱딱 붙습니다. 왜? 표면이 정말 정밀해서. 그래서 블록 여러 개를 조립해서 요게 몇 밀리미터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블록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반에 이용하는 즉 가공에 이용하는 블록 게이지는 C급이고요. 측정에 이용하는 블록 게이지는 B급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밀한 측정에 이용하는 블록 게이지는 A급으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도면에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홀이 있으면 이 홀의 직경은 10, 허용고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9.9mm가 가장 작은 그리고 제일 크면 10.1mm까지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계속 측정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자, 고노 게이지, 한계 게이지라는 걸 만드는데요. 하나는 9.9mm 짜리고요. 하나는 10.1mm 짜리입니다. 10.1mm 짜리를 이 홀에 집어 넣으면 통과하지 않고 걸려야 되겠죠. 9.9를 이 홀에 넣으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 그리고 노 고면 패스 9.9가 걸리거나 10.1이 통과해 버리면 불량품 이렇게 측정하는 게 우리가 고 노 게이지라고 검사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렇게 나사산을 측정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줄자, 레이저 줄자, 긴 거리를 측정하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 30cm 미만을 측정하는데 아주 정밀한 마이크로미터 정밀도죠.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다이얼 게이지 인디게이터. 그리고 높이를 측정하는 하이트 게이지. 그리고 정해진 거리를 측정하는 블록 게이지. 그리고 검사에 쓰이는 한계 게이지, 고노 게이지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레이저 줄자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여기에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사용하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초음파 펄스 하나 주고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 측정하는 거죠. 그럼 초음파 거리 측정기가 되는데요. 근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리기 때문에 넓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의 전진 후진할 때 거리 측정하는 데 쓰입니다. 또또또또 하고 알려주죠. 그리고 레이더 말고 이게 레이더라고 있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 할 때 이 자동차 앞 뒤에 범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를 쏘고 와서 오는데 그 시간을 측정해서 이 거리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앞과 앞차와 내가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요 회전하는 녀석에 레이더를 줘서 여기 이렇게 다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물체들을 이제 형상을 다 측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센서가 라이다고요. 레이더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중거리 레이더 그리고 단거리 레이더가 자동차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는 그 전부터 오랫동안 쓰여왔던 거리 측정 방식이었습니다. 각도 측정입니다. 각도 측정 제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썼던 건 요 각도기죠. 그리고 수평기, 사인바, 엔코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기는 눈금 하나가 이게 눈금 하나가 1도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 그래서 분해 능이 360입니다. 1회전을 360 등분한 거죠. 그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수평기라는 게 우리가 토목하고 건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책상을 놨을 때도 얘가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현장에서 기계를 놨을 때도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데요. 이게 스프리트 레벨 수평기 라고 합니다. 버블 레벨, 요 안에 공기가 들어있고 공기가 가운데에 위치하면 수평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 버블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수평, 수직, 그리고 45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이게 거리 1m당 0.5mm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다는 10배 더 정밀합니다. 수평기 쓸만한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이겠죠. 각도기보다는 10배 정밀한 게 스플릿 레벨입니다. 더 정밀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사인바라는 방식인데요. 현장에서만 아주 중요할 때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인바는 우선은 이러한 바가 있고요. 이 바 아래 이렇게 아주 정밀한 실린더를 두 군데 받쳐 놓고, 자, 한 군데는 여기 그대로 놔두고 한 군데는 이 아까 게이지 블록이라고 있었죠. 게이지 블록을 이렇게 받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루는 각도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세타 각도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이 거리가 1m라고 할 때 1m에 대해서 이 게이지 블록의 정밀도, 예를 들어서 0.01mm 정밀도를 가지는 게이지 블록을 썼다면 미터당 0.01이 돼요. 그러면은 앞에 거보다는 10배 정밀하죠. 굉장히 정밀한 측정 방식이 사인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로봇이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 각도 있죠. 그리고 모터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모터가 회전하는 회전 각도, 요거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거를 측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엔코더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각도를 측정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로터리 엔코더라고 하는데요. 이 로터리 엔코더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인크리멘털, 상대적인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눈금이 인크리멘털입니다.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으면 빛을 쏴요. 빛을 쏘면 비어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통과해서 센서에서 수신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어두웠다, 밝았다 이렇게. 또 하나 눈금은 요거하고 90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그래서 얘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크리멘털이고요. 이 인크리멘털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막 분할을 하면 크기를 막 분할을 하면 어떤 값까지 가능하냐면 한 바퀴를 10,000개로 이렇게 분해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도기가 360이니까 굉장히 정밀하죠. 자, 근데 자, 앱솔루트 엔코더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눈금 형식이 자, 아랫부분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아랫부분이 10, 그 윗부분이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딱 측정하면 얘가 이진수로 각도 얼마 하고 절대 각도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각도계가 앱솔루트 로터리 엔코더 편하겠죠. 근데 앱솔루트 로터리 엔코더는 정밀도가 10분의 1입니다. 인크리멘털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정밀한 거 쓸 거냐? 그래서 아니면 앱솔루트 아주 절대적인 거를 쓸 거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엔코더는 광학식 엔코더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광학식 엔코더가 일반적으로 쓰이고요. 이거 옵티컬 로터리 엔코더라고 하고요. 이거는 마그네틱 엔코더인데요. 이게 자석이죠. 요 돌아가는 판이 요 판이 자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가루를 뿌려서 이 모양을 본 건데요. 이렇게 자석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로터리 엔코더가 있다면 리니어 엔코더는 있을까요? 리니어. 직선 엔코더, 선형 엔코더. 네, 있습니다. 이 눈금을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 놓으면 직선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링이나 선반에 이렇게 직선 이송계가 있잖아요. 직선 이송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모터의 회전각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예 엔코더를 테이블 옆에 직접 붙여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건 리니어 엔코더 방식이 되겠죠. 각도 측정 방식, 각도기, 수평기, 사인바, 엔코더를 봤습니다. 다음은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형상 측정. 그래서 아주 작은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공구 현미경과 프로젝터가 있고요. 그리고 큰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3차원 측정기. 요거는 접촉식입니다. 그리고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쫙 스캐닝하는 3차원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구 현미경 볼까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렇게 현미경 본 적 있죠? 광학 현미경.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있을 때 요 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거를 현미경인데 공구 현미경, 툴메이커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공구 현미경으로 요 실제 공구 날을 확대해서 본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공구 날이 이렇게 마모된 모양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구 현미경의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대신 아주 작은 영역을 크게 확대해서 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똑같은 기술 작은 영상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 중에 그림자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빔 프로젝터가 강의에 이용되죠. 그러면은 렌즈 안에 있는 작은 녀석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투영기 프로젝터 우리말로 투영기라고 합니다. 프로젝터는 프로파일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끝에 여기에 선반 공구인데 선반 공구 끝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아래
놓고서 여기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고 이게 빛이 확대돼서 이게 크게 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축인데 축을 가공해서 이렇게 가공한 거죠. 이게 회전 중심이 있고 요거를 놓고 프로젝터에 보면은 이 녀석이 CAD로 설계한 거하고 실제 만들어진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배 확대할 수 있냐면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나사, 기어, 뭐 금형, 축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의 백미는 역시 3차원 측정기죠. 모든 제품은 3차원이고요. 그래서 3차원 x, y, z 값이죠. 딱 측정해서 x 얼마, y 얼마, z 얼마 이렇게 측정해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게 가능한데 3차원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 z를 우리가 코디네이트 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디네이트 메저링 하면 측정한다는 거고요. 머신 하면 장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자로 CMM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억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3차원 측정기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면은 덕인에서 만든 3차원 측정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는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이 적거든요. 그리고 돌 위에 이 브릿지가 있는데요. 이 브릿지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게 공기 베어링에 떠 있습니다. 공기 베어링에 떠서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뭘로 측정하냐면 아까 엔코더라고 했었는데 리니어 엔코더 기억나요? 여기에 리니어 엔코더가 있어요. 그래서 눈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Y축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X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에 리니어 엔코더가 있어요. 역시 공기 베어링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X로 얼마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녀석이 움직이죠. 여기도 리니어 엔코더가 있어요. 그래서 Z축으로 얼마 움직였는지 치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이 치수가 이렇게 컴퓨터에 피드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찍힌 점이에요. CAD하고 비교해서 오차가 얼마인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끝에 터치하는 건 뭐냐? 터치하는 거는 요 끝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끝에 루비예요. 루비라는 보석이 있고요. 이 루비가 워크피스를 딱 터치하는 겁니다. 터치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프로브가 여기 끝에 루비가 있고요. 프로브 위에는 이렇게 세 개의 전극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얘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닿아서 전기가 통하다가 얘가 툭 하고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끝에 부분을 이걸 이제 프로브라고 합니다. 터치 프로브. 한 기업에서 이 실린더 내경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터치 프로브가 실린더를 쭉 터치하죠. 터치하면서 터치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CAD 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디자인한 거하고 측정한 부분 사이의 에러, 오차를 리포트하게 되지요. 이제 국내 덕인이라는 업체입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만든 CMM입니다. 역시 중소기업에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으로 측정하면서 내부 측정하고 있죠. 측정된 결과를 어디로 내보내느냐, 이렇게 CAD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기를 만드는 국내 기업 덕인 홈페이지입니다. 21세기 첨단 정밀 측정 기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덕인. 3차원 측정기 이렇게 가면은 제품이 있죠. 3차원 측정기 여기 터치 프로브 보이고요. 제품 소개와 3차원 측정기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CMM이 정말 많이 쓰이는 건 편리함도 있지만 정밀도가 높은 것도 있죠. 정밀도가 0.01 마이크로미터예요. 굉장히 정밀한 거죠. 1000분의 1mm보다 서브로 더 100분의 1 더 정밀한 거죠.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렇지만 제품을 터치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럼 터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문서를 스캐닝하는 레이저 스캔 알죠? 2D인데요. 3D 스캔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여기 나왔겠죠. 여기 3D 레이저 스캐너라고 있는데요. 이 3차원 스캐너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로 딱 쏴요. 그럼 레이저 포인터 여기 점이 나오겠죠. 이 점을 어디에서 보냐면 같은 위치에서 보지 않고 여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거리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법에 의해서 요 XYZ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측량에 이용되는 방식이죠. 예, 그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된 상차원 스캐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레이저를 이렇게 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레이저가 딱 부딪혔잖아요. 그럼 이쪽 카메라에서 보고 또 이쪽 카메라에서 봐요. 그럼 두 카메라의 위치 관계는 이미 알고 요거 각도를 아니까 삼각법에 의해서 요 녀석의 X, Y, Z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스캐닝 했으니까. 그럼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해요. 그럼 면이 되죠. 이 면이 된 다음에 이 면이 엣지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줘서 이 녀석을 거꾸로 3D 모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캐드 디자인하고 이게 차량 범퍼인데 여기는 오차가 크고 특정 위치는 오차가 작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를 이렇게 컬러로 표시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3D 스캐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이 아까 3차원 측정비보다는 정밀하지 않아요. 0.1mm의 오차를 가집니다. 좀 더 정밀하게 만들면 0.01mm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정밀도를 가졌던 터치식 3차원 측정 방식에 비해서는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터치식 3차원 측정비보다 더 정밀한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길이 측정 방식은 뭘까요? 레이저 간섭계입니다. 아까 레이저 측정기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 게 정밀도가 3mm였는데 자, 레이저 측정기하고 레이저 간섭계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저 인터페로메터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자, 빛은 서로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빛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이기 때문에 서로 확대 또는 서로 소멸 간섭을 하는데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이거의 정밀도가 0.001 마이크로미터, 아까 3차원 측정 비율보다 한 단계 더 아래죠. 요거를 우리가 1 나노미터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 요 정밀도까지 나오는데요. 이 정도 되면 습도하고 온도까지 전부 다 그 측정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이저 간섭계는 여기서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거울이 있거든요. 요 거울을 반사돼서 레이저 빛이 이렇게 와요.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건데, 아까 똑같다고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레이저 빔이 있는데요. 레이저 빔은 헬륨 네온 레이저로 웨이브랭스가 0.63 마이크로미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요 거리가 얼마냐면 0.63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죠. 네, 이 레이저에서 아까 레이저 이렇게 반사 거울을 통해서 레이저 빛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왔죠.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요 레이저 빛을 두 개로 나눠요. 여기서 웨이브 디바이드라고 하는데요. 웨이브 디바이드로 나눠서 하나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올립니다. 레퍼런스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럼 레퍼런스 미러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레퍼런스 미러에서 반사돼서 오는 빛이 이렇고요. 두 번째,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녀석까지 갔다 오는 거는 요 파란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빛하고 빨간 빛하고 서로 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서로 완전히 똑같죠. 파형이 똑같으면 이게 2배가 돼요. 웨이블랭스 이게 매그니튜드가. 그래서 이게 밝게 빛납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울을 얘를 살짝 뒤로 옮겼어요. 뒤로 옮겼는데 얼만큼 옮겼냐면 파장의 4분의 1만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자, 요거 레퍼런스하고 파란빛하고 보면 서로 반대 방향이죠.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되냐면 합쳐진 빛은 여기에서 봤을 때 완전히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 움직일 때 4분의 1 파장마다 아주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파장마다니까 이거 뭐 0.634로 나누면은 0.1이 약 0.1이잖아요. 이 마이크로미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자, 요 빛의 밝기를 이렇게 세분화합니다. 아날로그로. 이렇게 세분화하면 어떻게 돼? 요거 하나의 거리 0.001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 즉 1 나노미터까지 분해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게 레이저 빛이기 때문에 요 아주 정밀하면서도 요 측정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00m도 거뜬히 측정하죠. 그래서 공작 기계든 뭐든 굉장히 먼 거리이면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선반이나 밀링 공작 기계의 정밀도를 측정하고 보정하는데 로봇의 정밀도를 측정하고 보정하는데 레이저 간섭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CMM도 그렇죠. CMM도 이 녀석이 정밀하지 않은지를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측정 장비를 봤는데요. 역시 측정의 백미는 3차원 측정기 CMM이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그리고 가장 정밀한 측정은 레이저 간섭계, 레이저 인터페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